눈 내리는 덕수궁 일대입니다.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의 축도판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6, 70년에 걸친 근현대사의 현장들이 여기 다 보입니다. 우선 여기는 덕수국민학교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은 경기여고 자리인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이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아직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공터로 비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이 미국 대사관저입니다. 미국 대사가 사는 곳을 하비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하비브 대사를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시 방향으로 덕수궁이 보입니다. 덕수궁. 그 앞에 여러 부속 건물, 대한문이 보이고요. 요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저 시청 쪽으로 보면은 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시청 건물이 보이고 그 앞이 프라자 호텔, 저 넘어서 남산인데 눈보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영국 대사관이 조선일보와 덕수궁 사이에 저 테니스 코트가 있고 영국 대사관, 영국 문화원이 있습니다. 또 대사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요 대사관저 지나서 약 2시 방향에 있는 게 정동극장이고 그 건너편이 정동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다녔던 정동교회. 그 뒤에 한 10층 건물 아파트처럼 생긴 게 러시아 대사관입니다. 원래 러시아 영사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면은 저게 교회 탑처럼 보이는 저 자리가 러시아 영사관 자리였습니다. 러시아 영사관. 1895년이죠. 을미사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지금 경복궁에 있던 민비를 일본의 미우라 공사가 이끄는 깡패 집단에다가 한국군도 거의 가담하고 해가지고 민비를 궁전 안에서 죽입니다.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 10월. 겁을 먹은 고종이 저기 있던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그리고 한 1년 남짓 있다가 이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덕수궁. 그때부터 고종이 이 덕수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덕수궁에서는 즉위한 사람이 많습니다.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 저기 덕수궁, 그때는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즉위를 했고, 인조 반정을 일으킨 다음에 또 저 경운궁에서 즉위를 했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곳이 덕수궁입니다. 영국, 미국, 러시아, 또 저기 잘 보이지 않는데 네덜란드 대사관, 뭐 캐나다 대사관도 저 근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 개화 시기 때 이 근방이 외국인
외국인 구역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조선일보 직사각형 모습의 조선일보 왼편으로 지금 눈을 덮어쓰고 있는 아담한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좀 당겨보면은, 요 건물입니다. 요게 성공회 건물입니다.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영국의 국교. 1920년대 지은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재건했습니다. 좀 보수를 했습니다. 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건물 양식이 독특합니다. 이게 로마네스크식 건축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영국의 로마네스크식 건축 양식이 한국으로 옮겨온 경우인데, 이 로마네스크식 건축 양식은 1066년에 노르만디에 있던 윌리엄 공이 한 7,000명을 데리고 잉글랜드로 쳐들어와서 헤이스팅스라는 곳에서 앵글로 색손 귀족들을 전멸시키고 영국의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이 프랑스 말을 하는 바이킹의 후손 노르만 집권 세력이 영국 도처에 성당과 성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지은 것이 런던 타워, 웨스트민스터, 더함 성당 많습니다. 그때 유행시킨 것이 바로 저 로마네스크식 건축 양식인데, 개화기의 물결을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아주 귀중한 건물입니다. 조선일보가 쓰여진 저곳은 코리아나 호텔이죠. 지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면은 사철이 다 다릅니다. 특히 가을, 단풍, 그리고 봄에는 벚꽃, 덕수궁 벚꽃이 참 좋은 곳이지만은 미국, 영국, 러시아 세력이 여기서 협조하기도 하고 각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국 대사관과 러시아 영사관이 같이 있었던 이 19세기 말에는 러시아가 평창 정책을 쓰면서 곳곳에서 영국과 부딪히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한때 고종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왕이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신할 정도였으니까요. 친러파가 있었습니다. 친러파. 그러다가 1904년에서 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최대 육군국인 러시아가 일본한테 집니다. 그 뒤로 한국의 운명은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길을 걷게 되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게 된 중요한 이유가 영국 대사관이 보입니다만은 영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일동맹. 영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평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일동맹의 힘으로, 또 미국도 우호적이고 해서 일본이 동양 세력으로는 처음으로 서방의 제국주의 세력을 전쟁으로 이기는, 이런 일본인으로서는 쾌거고 조선인으로서는 재앙이죠.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러일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가장 영광된 역사로 기록합니다. 시바리 호타루가 쓴 언덕 위의 구름이라든지 하는 게 바로
그때의 주인공들을 다룬 소설이고, 한국에도 독자가 많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 그리고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비극적인 역사를 덮는 눈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요 운동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수업이 시작돼서 들어갔습니다. 차가 별로 다니지 않네요. 요 골목길, 조선일보,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저 뒤에 덕수궁 담길, 그래서 이화여고로 쭉 이어지는 요 길들이 아주 정취가 있고, 저기 서울시 옛날 대법원 자리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있고,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빈트가 이렇게 있는 게 좀 유감입니다. 여기에 미국 대사관을 짓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저기 이미 하얀 건물, 저게 러시아 대사관인데, 한미동맹인데 동맹국의 대사관이 대사관저 바로 옆에 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눈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저런 전광판이네요. 전광판이 이럴 때는 제법 멋이 있습니다. 전광판. 덕수궁을 보면서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